안녕하세요. 패트릭입니다. 패트릭의 게임 인문학. 오늘의 주제는 자유도란 무엇일까입니다. 우리는 게임에서 자유롭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픈월드에서 원하는 곳을 탐험하거나 다양한 선택지를 고르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갈 때, 혹은 샌드박스 게임에서 나만의 세계를 구축할 때 말이죠. 하지만 이런 자유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자유일까요? 게임 속 자유도는 단순히 플레이어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을 넘어 게임의 설계와 내러티브, 그리고 플레이어의 경험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은 다양한 게임 사례를 통해 자유도가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어떻게 게임을 더 깊이 있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게임에서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게임들이 높은 자유도를 홍보하지만 막상 플레이해보면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오픈월드 게임에서 넓은 맵을 돌아다니는 것, 샌드박스 게임에서 내 마음대로 건축하는 것, 선택지를 고르며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게임 속 자유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지 살펴볼 것입니다. 게임에서의 자유는 여러 의미가 있죠. 그중 제일 대표적인 것은 공간적인 자유입니다. 공간적 자유란 플레이어가 원하는 곳을 탐험할 수 있는 자유죠. 예를 들어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는 튜토리얼에서부터 내가 가야 할 곳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곳을 직접 찾아보도록 시선을 유도하죠. 엘더 스크롤 5 스카이림에서도 발길 닿는 아무 곳이나 다닐 수 있으며, 다니다 보면 우연히 퀘스트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맵이 넓다고 해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오픈월드 게임은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며 아주 넓게 보이겠지만 바다나 산으로 공간을 막아두죠. 스토리 진행을 막는 구조도 많습니다. 또한 막상 끝까지 갈 수 있는 곳을 가려고 해도 막혀있는 곳이 많으며 굳이 넓은 곳을 가지 않아도 되는 무의미한 순간들도 있죠. 과연 우리는 진짜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갈 수 있을까요? 그건 개발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공간을 무한대로 만들 순 없으니까요. 우리가 쓰는 컴퓨터가 무한대의 성능을 자랑하지 않는 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우리는 하드웨어의 한계 속에서 게임을 마치 자유로운 것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선택의 자유입니다. 게임은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 콘텐츠입니다. 플레이어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을수록 행동의 자유를 느낍니다. 즉, 다시 말해서 행동의 자유는 게임 내에서 플레이어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GTA 시리즈에서는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단순히 운전만 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레드데드 리뎀션 2에서는 NPC와 관계를 맺고 사회적 역할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죠. 또한 석유통에 구멍을 내고 마차를 출발시켜서 건물을 폭발시키는 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이를 창발적인 플레이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결국 게임이 미리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개발의 공수가 많이 들죠. 공간의 자유가 레벨 디자인의 작업량이 많다면 상호작용의 자유는 시스템과 콘텐츠의 작업량이 늘어납니다. 정말 아무것도 강요받지 않는 완전한 자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어떻게 플레이어에게 그런 느낌을 줄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게임 속 상호작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상황 기반 반응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에서는 비가 오면 불이 꺼지죠. 물의 온도가 낮아지면 얼고요. 이는 플레이어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느낌을 극대화한 시스템입니다. 둘째, 예측할 수 없는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죠. 레드데드 리뎀션 2에서 플레이어의 행동에 따라 NPC들이 반응하는 방식은 정형화된 패턴이 아니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동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셋째, 플레이어가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디스아너드 시리즈처럼 한 가지 미션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면 플레이어는 주어진 도구 안에서 자신만의 플레이 스타일을 만들어갈 수 있죠. 이처럼 창발적인 플레이를 유도하는 시스템은 단순한 선택지 제공을 넘어 플레이어가 자신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간적인 자유와 선택의 자유에 이어서 다음으로 이야기해볼 자유는 서사의 자유입니다. 서사의 자유는 스토리의 진행 방식이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입니다. 게임을 하면서 대답을 골라야 하는 상황을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에 의해 이후에 나올 질문이나 상황이 변하죠. 하지만 이러한 선택지는 결국 기획자가 만든 미리 준비된 길 안에서만 존재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미 결말은 나있고 제한된 선택지를 고르는 것일 뿐이죠. 이런 게임들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플레이어의 선택지에 의해 실제로 결과가 변해야 합니다. 많은 인터랙티브 무비 장르들에서 이 부분을 결국 해내지 못하고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한 행위가 사실은 무의미한 경우가 많은
것이죠. 다만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나 발더스 게이트, 위쳐 3와 같은 게임들은 게임의 결말이 유의미하게 변하는데요.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에서는 주요 캐릭터의 생사와 관계가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고 다양한 분기 구조가 게임 내내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위해 이야기 시스템에 플로우 차트가 적용되어 있고 배경 그래픽과 캐릭터에 쓰인 재질들을 모두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발더스 게이트 3는 단순한 대화 선택을 넘어 플레이어의 행동이 동료들의 운명과 세력 간 균형을 변화시키는 등 세계의 흐름을 직접 결정합니다. 각 동료 캐릭터의 충성도 시스템이 존재해 플레이어의 선택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1000개가 넘는 결말을 만들어내죠. 대답을 할 때마다 미묘하게 캐릭터와의 관계가 변하는 것은 물론 캐릭터의 스탯이나 주사위 시스템에 의해 결말이 나올 확률도 달라집니다. 높은 자유도가 반드시 더 좋은 게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유도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할 것이 너무 없어지기도 하고 혹은 제한된 자유에 속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유도를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잘 설계하는 것이 아닐까요? 자유란 단순히 제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게임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한한 가능성보다 주어진 선택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고 활용하는가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심도 깊은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